TBS가 원래 교통방송으로 시작되었고 이제 사실 교통방송 이름을 뗀 지도 한참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교통방송 뗀 지는 2020년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서울시정 홍보방송 비슷한 역할을 하다가 또 이제는 또 민영화의 길을 이제 걷고 있는데 사실 TBS의 주인 중에 하나는 전 구성원이라고 봅니다. 근데 TBS 구성원들이 어떤 방송을 하고 싶은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입장을 얘기해 줄 수 있으십니까? TBS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990년대 산하사업소 때부터 서울 시민을 위한 방송들을 해왔고 재난방송부터 그리고 교통 관련된 기후 그 다음에 시사방송까지 다양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시에 관련된 되게 시정에 관련된 이슈도 되게 많이 다뤄왔고요. 아무래도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그 중앙 정부에 대한 이슈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되게 많았던 건 아닙니다. 2개 정도의 프로그램이었고요. 근데 그게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TBS 정체성이 하나로만 좀 가는 부분은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 TBS가 시사방송을 하기로 한 건 큰 결단이었을 것이고 사실 TBS 하면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에게 시사방송의 이미지가 좀 붙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단연코 TBS에게 한동안 재정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청취율이나 시청률에서도 많은 도움됐던 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희 과방위를 제가 이제 2년 동안 하면서 이 과방위에서 사실 우리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제일 심각하게 다루는 거는 공정성이나 아니면 중립성 이런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부장께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제작에도 참여하신 바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방송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굳이 따지자 그러면은 이게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이 맛없는 건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건강엔 좀 안 좋은데 아주 맛있는 그런 음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좀 슈퍼푸드일 수도 있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유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비판했던 대상은 정파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좀 구조적인 권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검찰 권력, 언론 권력, 자본 권력,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배하면서도 시민들이 절대 손댈 수 없는 힘에 대해서 저희는 좀 그런 시선들로 갔던 거지 저희가 정파적이었다는 말로 끝내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결국 우리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방송이 있었던 시기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가장 이제 잘 나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한다면은 방통위원장이 뭐 처음에 최성주 위원장을 시작하셨지만은 곧바로 이호성 위원장님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님 시기고 방심위원장은 이제 강상현 위원장님이랑 정현주 위원장님 시기가 맞죠? 그거는 저도 잘. 예, 그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과 같이 했던 것이 TBS 시절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인데요. 그 당시 예전에 작년에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희 의원님도 한번 지적하셨던데 TBS 시절에 뉴스공장이 방송심의 196건 중에 145건이 그러니까 TBS 받은 것 중에 145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었는데 이 방송심의를 문재인 정부에서 추천한 방통심의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이 했는데 편파성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검찰 권력과 싸우다가 검찰에 칼 맞아서 방통심의를 당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심위가 저희가 법정 제재를 받은 건 제가 알기로는 2건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허위 사실 등을 공표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내려졌던 것일 텐데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서 문제 아닌가요? 이거는 뭐 누구랑 싸우다가 공격받은 건 아니지 않나요? 다른 방송사에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법정 제재를 받은 게 결코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많지 않고요. 훨씬 오히려 적었던 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다 적다가 이 상황에서 뭐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96건 중에 145건 정도가 방송심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논란이 됐던 방송이라는 것이고 2건이든 3건이든 실제 법정 제재 받았다는 거는 방송을 통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가 정정 또는 반론을 요구받은 것일 텐데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워낙 그 파워가 있었고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고 또 정치권의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극약 처방이었다 봐요. 그러니까 TBS의 역할이라는 거는 축소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마지막 부스터 같이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제 입장에서는 맛은 좀 있는데 건강식은 아닌 걸 하나 주워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속해 나갈 것이냐 아니냐는 사실 TBS 구성원 내에도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2022년에 TBS 구성원들에게 그때 내부 조사 돌린 게 있었잖아요.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해서 중립적이냐 아니면 뭐 여기에서 사실 보도를 하느냐 물어봤는데 그때 안 좋은 결과가 좀 나왔었죠.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내부 네, 그때 내부 조사에 조사.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 겁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사 결과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조사 결과라는 게 어쨌든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과반수를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참여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원래 선거도 참여한 사람들끼리로 결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비슷한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TBS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노조 측에서 파악하셨겠지만은 지금 종교재단에서도 TBS의 운영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TBS가 뭐 검찰과 싸우는 그런 멋진 일 말고요. 어쨌든 지금 조직의 방향이나 미래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결말이 나길 기대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선 임금 체불이나 이런 문제는 꼭 해결돼야 된다 보는 게 이게 노동자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운영하게 되더라도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고 다만 방향성이 있을 때 종교재단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민간기업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또 오늘 논의되는 것처럼 서울시가 어떻게 다시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따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선 지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긍정적인 방향이 먼저 설명해 주시면 정치인들도 좀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는 공영방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으로 복원하는 것만이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출연 기간으로 다시 복귀하는 게 지금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